현대 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산사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월의 기토와 참고사두로 축월의 무토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사주를 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이 위에 있는 원래 34세가 되는 자식을 셋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인월의 기토는 아직은 차가운 냉한 기운이 남아있는 계절의 기토로서는 불을 필요로 하고 불을 돕는 나무가 목화 상생을 하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됩니다. 사주 원국에서 먼저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찾아보니까 천간에는 간목이 있습니다. 지지에는 월지에서 임목이 자리를 잡고 있고 시에서 미토가 천간에 있는 병화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신에 해당되는 병정화나 희신에 해당되는 가불목의 공동의 용신의 뿌리는 지지에서 인묘 사오미 술토입니다. 이 명조에서는 임목을 가지고 있고 미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간목이 병정화, 불을 필요로 하고 또 인월의 기토 입장에서도 당연히 용신인 불을 천간에서 얻기를 바라는데 용신이 아닌 희신이 월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귀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의 동태를 살펴보면은 먼저 천간에 시간에서 유금이 일지유금으로부터 투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사주에서 가시적으로 투출되어 있을 때 매우 강한 오행의 작용력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이 신금이 경금을 만나면은 이 경금과 신금은 간목을 극해버릴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식신 또는 상관 경금이 간목을 정관을 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이 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가장 싫은 글자는 경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금도 반기는 글자는 아니고 또 임계수의 운이 오더라도 원국에 있는 신금과 함께 금수 상생을 해서 인월의 간목에게 더 원치 않는 수생목, 원치 않는 생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천간에서 가장 오면은 좋은 글자는 정화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금은 병화는 간목에게는 도움이 되는 글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신금에 의해서 합거되어 버릴 수 있는 암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운에서 병화가 온다 하더라도 지지의 임목과 시지의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거되지는 않는다 손치더라도 힘의 우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신에 해당하는 신금이 병화 용신을 합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운의 흐름을 본다면은 초년에 원하지 않는 수기운을 얻어서 수가 간목에게는 그렇게 편치 않은 글자입니다. 간목은 불을 필요로 하지 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신과 희신도 서로 상생을 하듯이 귀신과 구신도 서로 상생을 해서 수가 금이 수를 더욱 강한 오행작용을 일으키게 도록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년의 이 운은 여러모로 불편한 운임과 동시에 특히
7세부터 17세 운에는 충미충을 일으켜서 이 시기에 시지미토를 충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장년기에 들어와서는 관성을 식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신금과 경금은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에 올 때 가장 불편한 글자입니다. 특히 이 경금은 원국에 신금이 있는데 다시 운에서 경금이 온다면 두말할 것 없이 이 경금은 간목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온 술토가 지지의 인묘 사오미 술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술토는 진토에 의해서 큰 작용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34세라면은 아직은 신의 대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래 운은 신축년입니다. 그리고 작년 운은 경자년입니다. 역시 천간에서 상관과 식신이 쭉 이어서 오고, 또 자수의 운이 왔을 때는 자진합수국을 형성하고, 축토가 온다면 다시 충미충을 일으키는 이런 경자년과 신축년에 아니나 다를까 이 관을 극하는 상관 경관의 운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수시로 집을 나가서 외박을 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그 외도를 하는 모습을 시아버지에게 목격당하기도 하는 그런 운을 지금 운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본다면은 원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화기인 인성을 얻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그렇게만 했다면은 지지의 일목이 있고 미토가 있기 때문에 그 화기에 해당되는 정인이나 편인이 신금 식신을 어느 정도 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운에서 금의 운이 오면서 관성을 건드리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구조적인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늘의 간목이 온기가 전혀 없지는 않아서 지지에 있는 이 온기만 하더라도 크게 얼어버릴 정도는 아니지만은, 천간에서 불을 얻지 못하고 또 천간에 있는 식신이 상관을 만나서 관을 극할 때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경자년부터 이어진 부부 문제는 올해 신축년에 이르러서 송사를 겪은 다음 그 판사 앞에서 이혼을 선고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 재산 다툼을 가지고 또 민사 소송이 남아 있지만은 이혼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여자분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시아버지에게 어떤 재산과 관련된 어떤 주장을 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시아버지 앞에서 외도를 하는 모습을 보인 그 며느리가 너무나 아무 일도 없었듯이 시아버지에게 갑자기 이혼하기 싫고 함께 살고 싶다, 시아버님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지금 신금의 식신운이 와 있고, 또 세운에서 상관과 식신의 운을 거듭 만나면서 관성을 훼손하면서 일어나는 거기에서 기인한 행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주는 경술대운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야말로 살아가면서 가장 혹독한 그런 상관의 운이 관을 극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마음에서 인성의 마음을 일으키고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어머니나 또는 학문이나 또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본인이 잠재된 인성을 드러내서 식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관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이 관은 비단 남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디 가서 대접받고 신뢰를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글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극히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주와 함께 비교해보고자 했는 사주를 잠시 살펴보면은 앞선 이 사주는 인월의 기토이고 이 사주는 초월의 무토입니다. 그러나 인월이든 음동설안에 해당되는 초월이든 불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같습니다. 역시 희신이 목이 목화 상생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주를 분석하는 해석의 도구인 용신과 희신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초월의 무토가 시간의 간목을 두고 있고 앞선 사주는 월간에서 간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주는 연월간에서 두 개의 신금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아무래도 두 개가 더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간의 상황은 관성이 있는 자리만 서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를 살펴보면은 일지와 시지의 인목이 있어서 초월의 간목을 얼게 할 만큼은 아닌 그 정도의 온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역시 또 묘목이 지지에 있어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위의 사주는 신금과 축토를 동시에 만나지 않는다면 사주의 용신의 근에 해당되는 이 뿌리가 동시에 훼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래 사주는 용신이 암장되어 있는 병화 용신이 암장되어 있는 이 인목이 신금 하나를 만나더라도 두 인목이 동시에 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도의 약간의 차이는 느껴집니다. 이 사주는 익히 우리가 이 동영상 강의에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옥고를 치르고 있는 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로 알려져 있고 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갑인시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주는 대운에서 인성에 해당되는 병호 정미 대운을 만났습니다. 그 시기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런 입지를 굳혔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이 사주는 초년에 개축 임자가 왔고 드디어는 관을 극할 수 있는 상관과 식신의 운을 만나면서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주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보인 그 행동을 본다면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말하자면은 식신상관에 의해서 관성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이 한 행동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 사주 역시 박근혜 사주 역시 원국만 두고 본다면은 관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운에서 병호 정미운을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사주가
인성의 운을 만나서 관성을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의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복고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좋은 운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에서 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이런 점을 두고 본다면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이 위의 사주를 본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경술대운이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은 이분에게도 큰 관제를 겪을 수 있는 암시가 있습니다. 사주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그 사주를 거의 글자만 갖고 함부로 예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사주가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나 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천기만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의 천간 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운의 환경에 놓이느냐는 것을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천기가 있다면 그 천기와 함께 대응을 하는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대대로 조상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같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체력적인 요소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만을 갖고 함부로 예단하는 그런 것은 명리학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주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지 길흉화복에 천착해서 그렇게 사주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사주쟁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리학의 참 가치는 자기의 그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만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나쁜 운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바로 사주 명리학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